너희 집 제사상은 편의점 음식으로 때워봐. 조상신을 모시는 엄숙한 제사상 위에 삼각김밥과 컵라면, 족발 세트가 화려하게 올라갔습니다. 경악하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이수진은 10년간 참아왔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미친년이 조상님께 무슨 짓이냐? 시어머니가 발끈하며 달려들었지만 수진은 이미 이혼 서류를 제사상에 내려놓은 뒤였습니다. 그날 편의점 음식이 올라간 제사상이 한 여자의 인생 역전극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행운과 건강으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새벽 4시 이수진은 시댁 부엌에서 100인분의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튀어오르는 팬 앞에서 땀을 흘리며 부치미를 뒤집던 수진의 귓가에 딸 지민의 졸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집에 언제 가요? 지민이 부엌 문 앞에 서서 곰돌이 인형을 안고 졸린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기름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할머니들 드릴 음식을 다 만들고 나면 외할머니 집에 갈 거야. 정말요? 외할머니가 케이크도 준비하셨대요. 지민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 박상훈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산적은 언제 다 굽냐? 친척들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놔야 한다고 했잖아. 수진이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산적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꼬치에 꿰인 고기와 야채들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갔습니다. 시계는 어느새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말자가 부엌으로 들어와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것뿐이야? 부족하겠는데 조금 더 부치겠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최말자는 탕국 냄새를 맡아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간이 좀 심심한 것 같네. 소금을 더 넣어. 네, 알겠습니다. 수진은 탕국에 소금을 더 넣으며 시계를 흘끗 보았습니다. 오후 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친정엄마의 칠순 잔치는 오후 3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수진은 마지막 전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손목이 아파서 더 이상 펜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온몸에 배어 머리카락까지 끈적했습니다. 수진이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기고 나오자 상훈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려고? 친정엄마 칠순 잔치에 가야죠. 수진이 가방 끈을 어깨에 매며 말했습니다. 상훈이 리모컨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지며 배터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출가 외인이 제사를 팽개치고 친정을 가겠다고? 제사는 저녁에 시작하잖아요. 다녀와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안 돼. 오늘은 조상님 모시는 날이야. 네가 어디 가서 놀 날이 아니라고. 상훈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질렸습니다. 지민이 아빠의 큰 소리에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최말자가 거실로 나와서 울고 있는 지민의 등을 세게 때렸습니다. 시끄럽게 왜 울어? 들어가서 조용히 있어. 지민이 더 크게 울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수진이 딸을 따라가려고 하자 최말자가 막아섰습니다. 너는 시장에 가서 문어를 다시 사와. 아까 산 건 너무 작아서 제사상에 못 쓰겠어. 최말자가 지갑을 수진에게 던지며 말했습니다. 지갑이 수진의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문어는 충분히 샀는데요. 내가 작다고 하면 작은 거야. 빨리 다녀와. 수진은 지갑을 집어들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다리가 퉁퉁 부어서 걷기도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대형 쇼윈도 앞을 지나갔습니다.
기름 냄새가 뱀 머리카락과 지친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맞은편에서는 행복한 가족들이 예쁜 케이크를 들고 웃으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수진이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정 엄마의 칠순 잔치도 갈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수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어가게 앞에 도착했지만 수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로 옆에 있는 대형 편의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편의점 진열대에는 삼각김밥과 컵라면, 족발 세트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장바구니를 들고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수진이 결연한 표정으로 장바구니에 삼각김밥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참치마요, 불고기, 김치 삼각김밥을 종류별로 10개씩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컵라면과 족발 세트, 핫바, 감동란을 미친 듯이 쓸어 담았습니다. 편의점 점원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수진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카운터에는 편의점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계산은 카드로 할게요. 수진이 법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카드 결제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점원이 검은 비닐봉지 10개에 음식들을 나누어 담아줬습니다. 수진이 양손 가득 비닐봉지를 들고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에는 시누이와 친척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수진을 보며 반가워했습니다. 언니, 뭘 그렇게 많이 사왔어요? 최고급 제수용품인가 봐요. 친척들도 기대에 찬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수진은 아침부터 끓인 탕국을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싱크대로 흘러내려갔습니다. 정성껏 부친 전들도 쓰레기 봉투에 모두 집어넣었습니다. 수진이 편의점 음식들의 포장지를 거칠게 뜯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 포장지가 찢어지는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자레인지 3대를 돌리자 인스턴트 음식 특유의 냄새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거실에서 화투를 치던 친척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시누이가 부엌 쪽을 기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무슨 냄새가 이상한데요? 수지는 대답하지 않고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라면을 제기 그릇 위에 조심스럽게 옮겨 담았습니다. 삼각김밥도 정성스럽게 접시에 플레이팅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어서 떨림을 멈추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수진이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기 그릇에 담긴 편의점 음식들이 제사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제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수진은 조상신을 모시는 교자상 한가운데에 편의점 족발 세트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불닭볶음면과 참치마요, 삼각김밥을 피라미드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지방을 쓸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제사상을 본 순간 시아버지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시아버지가 뒷목을 잡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최말자가 부엌에서 뛰어나와 제사상을 보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친년이 조상님께 무슨 짓이야? 최말자가 달려들어 밥상을 엎으려고 했습니다. 수지는 피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 봉투를 컵라면 옆에 쾅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10년 묵은 전 냄새 지겨우실 테니까 요즘 힙한 걸로 드시라고 준비했어요.
수진이 차분하게 말하며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난장판이 된 제사상과 경악하는 시댁 식구들이 담겼습니다. 박상훈이 수진의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수진이 핸드폰을 상훈 쪽으로 향하며 소리쳤습니다. 폭행죄 추가하기 싫으면 손 내려. 상훈이 주먹을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친척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신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너희 집 조상도 10년 동안 똑같은 음식만 드시느라 지겨우셨을 거야. 수진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최말자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미친년아. 그러죠. 이제 나갈 때가 됐네요. 수진이 방으로 들어가서 겁에 질린 딸 지민을 안으려고 했습니다. 지민이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엄마랑 가자. 엄마, 무서워요. 지민이 울먹이며 수진의 품에 안겼습니다. 수진이 지민을 안고 방에서 나오려는 순간 상훈이 거칠게 아이를 낚아챘습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몸만 나가. 내 핏줄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지민이 내놔요. 수진이 소리치며 딸을 되찾으려고 했지만 최말자와 신우이까지 합세했습니다. 신우이가 수진의 팔을 잡아 끌며 현관으로 밀었습니다. 언니는 정말 미쳤어요.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지민이 엄마를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의 울음소리가 수진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상훈이 현관문을 쾅 닫고 도어락을 잠가버렸습니다. 수진이 문을 두드리며 절규했습니다. 지민이 내놔. 내 딸 내놓으라고. 안에서는 텔레비전 볼륨이 높아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상훈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수진이 맨발의 슬리퍼 차림으로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를 데려올 힘이 없다는 게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수진이 입술을 깨물며 일어섰습니다. 복수를 다짐하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친정집 근처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칠순 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친정엄마가 빨간 한복을 입고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차마 초라한 꼴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기름 냄새 나는 옷차림에 부은 눈으로는 엄마 앞에 설 면목이 없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수진이 창밖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손님, 들어가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다른 데로 가주세요. 수진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택시가 식당을 떠나는 동안 수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찜질방에 도착한 수진은 입구에서 3만 원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지갑에 남은 돈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매점에서 식혜 한 잔을 사서 마셨습니다. 찜질방 휴게실에 앉아 수진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빽빽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1. 변호사 찾기. 일자리 구하기. 3. 지민이 데려오기. 4. 상훈에게 갚아주기. 수진이 펜을 꽉 쥐며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손목이 아파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이라고. 수진이 수첩을 덮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찜질방 안은 조용했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진은 찜질방 매점에서 컵라면을 사려고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카드 단말기에서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도난 분실 신고된 카드입니다. 매점 아주머니가 미안한 표정으로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다른 카드는 없으세요? 현금으로 할게요. 수진이 지갑을 털어 동전까지 모두 꺼냈습니다. 3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박상훈이 경제적 압박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라면을 포기하고 식빵 한 봉지만 샀습니다. 물만 먹으면서 며칠을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해. 수진이 혼잣말하며 찜질방을 나섰습니다. 인력사무소 앞에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사무소 직원이 수진의 이력서를 훑어봤습니다. 경력 단절이 10년이나 되네요. 나이도 38세고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데 아주머니 나이에는 힘들 거예요. 직원이 이력서를 돌려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어디서나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 수진은 지민이 다니는 유치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딸의 모습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지민이 어머니시죠? 아이 할머니께서 일찍 데려가셨어요. 할머니요? 네, 할아버지랑 같이 오셔서 지민이를 데려가셨어요. 수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말자가 아이를 완전히 격리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지민이 할머니에게 팔을 잡혀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가 뒤돌아보며 엄마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아. 수진이 달려가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말자가 지민을 택시에 태우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수진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법원 앞을 걸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야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비용조차 낼 돈이 없었습니다. 법원 앞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며 서류를 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깔끔한 안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이 그 남자를 자세히 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강도윤이었습니다. 과거에 수진을 좋아했던 친구였습니다. 수진은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몸을 숨겼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쓰레기통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도윤이 소리에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낡은 옷차림의 수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수진? 너 맞지? 도윤이 급히 달려와서 자신의 재킷을 벗어 수진에게 덮어줬습니다. 따뜻한 재킷의 온기가 수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도윤아, 무슨 일이야? 너 왜 이렇게 됐어? 도윤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이 수진을 부축해서 근처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강도윤 변호사 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앉아서 차부터 마셔. 도윤이 따뜻한 차를 준비해줬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수진이 어제 제사상 사건부터 아이를 빼앗기고 쫓겨난 현재 상황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꾹꾹 눌러왔던 서름이 터져나오듯 말했습니다. 도윤이 주먹을 꽉 쥐며 분노했습니다. 그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혼하고 싶지만 아이도 뺏겼고 돈도 없어. 수진아,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야. 양육권과 위자료까지 완벽하게 받아내려면 경제적 자립이 우선이야. 도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무슨 소리야? 너 고등학교 때 요리부에서 얼마나 잘했는데. 도윤이 수진의 학창 시절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내가 초기 자금을 댈 테니까 도시락 사업부터 시작해보자. 정말? 우리 로펌 직원들이 항상 점심 때문에 고민하거든. 건강한 도시락이 있으면 대박 날 거야.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도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친구끼리 뭘. 도윤이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수진은 마음속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도윤의 도움으로 이수진은 저렴한 공유 주방을 얻었습니다. 1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수진에게는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진이 밤늦게까지 메뉴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조미료 없이도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담은 건강한 도시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야. 수진이 혼잣말하며 재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준비를 마치고 겨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수진은 주방에서 도시락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현미밥에 계란말이, 나물 반찬, 닭가슴살 조림을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포장지에는 엄마의 마음이라는 손글씨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오후 12시 수진이 로펌 앞에 도시락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맞아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시락 사세요. 집에서 만든 건강한 도시락이에요. 수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사무실에서 나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이가 직접 만든 도시락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변호사님이 추천하시는 거면 믿고 사볼게요. 한 직원이 도시락을 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사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때쯤 준비한 도시락 20개가 모두 팔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어제 도시락을 먹었던 직원이 동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제 정말 맛있었어요. 오늘도 있나요? 네, 준비했어요. 수진이 기뻐하며 도시락을 건네줬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문량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편 박상우는 수진이 싹싹 빌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혼 소장이 날아오자 화를 냈습니다. 이 미친년이 정말 이혼을 하겠다고? 상훈이 소장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최말자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전현이 어디서 변호사를 구했을까? 돈도 없는 주제에 허세 부리고 있어. 상훈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지민이 방에서 나와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엄마는 안 와. 너를 버리고 갔어. 상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날 버렸어요? 그래. 엄마는 너보다 돈이 더 중요해. 상훈이 지민에게 거짓말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도윤과 함께 지민의 면접 교섭권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임시 허가가 나왔습니다. 한 달 만에 유치원 앞에서 딸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지민을 보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민아. 하지만 지민이 수진을 피하려 했습니다. 아빠의 말 때문에 엄마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도시락 싸왔어. 지민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있어. 수진이 도시락통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지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계란말이를 먹었습니다.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요. 지민이 울음을 터뜨리며 수진의 품에 안겼습니다. 모녀가 서로를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날 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 엄마가 지민이를 데리러 올 거야. 수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습니다. 그때 상훈이 유치원에 난입해서 행패를 부리려 했습니다. 면접 교섭 시간이 끝났어. 애를 당장 내놓아.
도윤이 상훈 앞을 막아섰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해하시면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겠습니다. 상훈이 도윤의 법적 지식에 밀려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과의 만남으로 수지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도시락 사업을 반찬 가게로 확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윤이 브랜딩과 마케팅 전문가를 소개해줬습니다.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반찬 가게 수진상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 첫날부터 대기줄이 생겼습니다. 수진이 첫 수익금으로 지민을 위한 선물과 친정 엄마의 보약을 샀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늦은 밤 정산 작업을 마친 수진과 도윤이 편의점 캔맥주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내 편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줄 몰랐어. 수진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든 힘들면 말해.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수진은 이제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당당한 사업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웃음. 사업 시작 1년 만에 이수진의 반찬 가게는 백화점 식품관의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수진상이라는 브랜드가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인생 역전 주부 CEO라는 타이틀로 수진을 섭외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이 방송 스튜디오에 앉아 진행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제게는 지켜야 할 딸이 있었거든요. 수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댓글이 화면에 쏟아졌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용기를 얻어갑니다라는 응원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수진의 가게에는 더 많은 손님이 몰려왔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수진은 친정엄마를 최고급 호텔 뷔페로 초대했습니다. 지난번 챙겨드리지 못한 칠순 잔치를 성대하게 다시 열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예쁜 한복을 입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성공할 줄이야. 엄마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뿌듯해했습니다. 지민이 할머니 품에 안겨 재롱을 부렸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그래, 우리 지민이 엄마가 대단하지? 할머니가 손녀를 예뻐하며 웃었습니다. 수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강도윤이 정장을 차려입고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친정엄마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잘 부탁드립니다. 도윤이 네가 우리 수진이 많이 도와줬다며. 정말 고마워. 엄마가 도윤을 사위 보듯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손등을 토닥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박상우는 회사에서 공금 횡령 의혹으로 감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월급이 압류되어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훈이 집에 들어오자 최말자가 화를 냈습니다. 이게 뭐야? 또 배달 음식이야? 거실 바닥에는 치킨 상자와 피자,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집안일은커녕 쓰레기 처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요리할 시간이 어디 있어? 회사 일로 정신없다고. 상훈이 짜증을 내며 소파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최말자가 발끈했습니다. 돈은 안 가져오고 집안 꼴은 이게 뭐야? 엄마가 하시지 그러세요? 내가 언제까지 며느리 일까지 해야 돼? 모자가 서로를 탓하며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신우이가 텔레비전에서 수진의 성공담을 보고 배가 아팠습니다. SNS에 악플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버리고 성공했다고 잘난 척한다. 아이 버린 엄마가 무슨 성공이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윤의 법무팀에서 신우이에게 고소장을 보냈습니다. 신우이가 겁이 나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합의해 주세요.
제발이요. 수진이 전화를 받자마자 신우이가 애걸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가차없이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수진은 지민과 함께 살 새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간에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도윤과 함께 가구를 고르러 나갔습니다. 가구점에서 침대와 소파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소파 어때? 도윤이 베이지색 소파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좋아. 지민이가 좋아할 것 같아.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신혼부부처럼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우는 내연녀 최미주에게 빌린 돈까지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카지노에서 하룻밤 사이에 수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미주가 상훈을 다그쳤습니다. 내 돈을 도박으로 날렸어? 금방 따서 갚을게. 미쳤어? 이제 그만해. 미주가 소리를 지르며 상훈을 밀쳤습니다. 상훈이 파렴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성공한 건 내 덕분이야. 재산 분할을 요구해야겠어. 상훈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새 아파트 거실에서 수진은 지민,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행복을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수진이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 속에서도 수진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행복한 시간도 잠시 이수진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친정엄마가 가스불을 켜둔 채 외출했다는 이웃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수진이 급히 친정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가 멍하니 앉아서 수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 수진이에요. 수진이? 누구야? 엄마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엄마가 갑자기 이상해진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니 약물 치료와 함께 관리하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수진이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가 다시 수진을 알아보며 미안해했습니다. 우리 수진이 엄마가 깜빡했네. 괜찮아요, 엄마.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수진이 눈물을 참으며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일과 병간호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상우는 수진이 엄마 병간호와 가게 일로 정신없는 틈을 노렸습니다. 법원에 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거짓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엄마가 치매 노인을 돌보느라 아이를 방임하고 있습니다. 상훈이 온갖 거짓말로 수진을 모함했습니다. 지민이가 학교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방치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진의 반찬 가게에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손님이 음식에서 녹슨 못이 나왔다며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수진상 반찬에서 못 발견, 위생관리 엉망, 게시글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업체는 문 닫아야 한다. 아이들 먹는 음식에 못이란이라는 악플들이 달렸습니다. 구청 위생과에서 긴급 점검을 나왔습니다.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가게 문에는 영업 정지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저희는 항상 철저히 관리했는데요. 수진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들이 몰려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내 돈 돌려줘. 못 먹을 뻔했잖아. 이런 비양심 업체는 문 닫아야 해. 손님들이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습니다. 수진은 하루아침에 돈독 오른 비양심 업체 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돌아섰습니다.
강도윤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지만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이라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 같아 도윤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통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상훈과 내연녀 최미주가 짠 각본이었습니다. 미주가 자신의 남동생을 시켜 못을 음식에 넣도록 사주한 것이었습니다.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미주의 남동생이 편의점에서 못을 사고 수진의 가게에 손님으로 위장 잠입했습니다. 주방이 바쁜 틈을 타 음식에 못을 넣고 자작극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노린 범행이었습니다. 상훈이 영업 정지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가게 앞에서 거만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때? 이제 현실이 보여? 당신이 한 짓이지? 수진이 상훈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상훈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있어? 양육권과 가게 지분 50%를 넘기면 소송을 취하해 줄게. 절대 안 해. 수진이 상훈의 얼굴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찬물이 상훈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상훈이 젖은 얼굴을 닦으며 화를 냈습니다. 후회할 거야. 끝까지 버텨봐라. 상훈이 독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뒤돌아서면서도 악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은 병원비와 변호사 비용, 직원 월급까지 밀리는 현실적인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났고 대출도 막혔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지민마저 학교에서 친구들의 놀림을 받고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우리 가게 망했다고 놀려요. 지민아, 엄마가 꼭 해결할게. 수진이 딸을 안으며 다짐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멘탈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엄마는 하루가 다르게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간병인을 구할 돈도 없어서 수진이 직접 돌봐야 했습니다. 가게 일과 병간호, 소송 준비까지 삼중고였습니다. 도윤이 좌절한 수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함정이야. 끝까지 파헤쳐서 놈들을 매장시키자. 정말 할 수 있을까? 물론이야. 포기하면 안 돼. 도윤이 흔들리는 수진을 단단히 붙잡아줬습니다. 수진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혼 재판 당일 아침 강도윤은 밤새 분석한 박상훈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상훈과 내연녀 최미주가 가게 망하게 하는 작전에 대해 대화하는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이거다. 도윤이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음성 파일에는 상훈과 미주의 생생한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생한테 제대로 시켜야 해. 못을 음식에 넣고 사진 찍어서 올리라고. 미주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상훈도 거들었습니다. 그래야 전현이 무릎 꿇고 들어와. 양육권도 포기하고. 도윤은 추가로 음식에 못을 넣었던 남자가 미주의 친동생임을 밝혀냈습니다. 그가 편의점에서 못을 구입하는 영수증과 CCTV까지 확보했습니다. 완벽한 증거 세트가 완성되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상훈은 승기를 잡았다고 착각하며 거만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변호사와 속삭이며 자신만만해했습니다. 최말자는 방청석에서 큰 소리로 비난했습니다. 애미 자격 없는 년이 양육권을 달라고? 판사가 경고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정숙하십시오. 최말자가 입을 다물었지만 여전히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도윤은 준비한 블랙박스 음성을 재생했습니다. 법정 안에 상훈과 미주의 대화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생한테 제대로 시켜야 해. 못을 음식에 넣고 사진 찍어서 올리라고.
법정 안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상훈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변호사가 당황하며 상훈을 쳐다봤습니다. 도윤이 대형 스크린에 미주 동생의 범행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편의점 CCTV에 그가 못을 사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증 날짜와 시간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것이 피고 박상훈과 공범 최미주가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의 증거입니다. 도윤이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판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상훈이 변명하려고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조작된 증거입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엄하게 제지했습니다. 상훈이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상훈이 지민을 방치하고 내연녀와 여행을 다녔던 사진들이었습니다. 호텔과 펜션에서 찍은 사진들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무서워요라고 쓴 지민의 그림 일기장도 제출했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에는 화난 아빠와 우는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나왔습니다. 최말자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판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피고 박상훈의 행위는 극도로 파렴치합니다. 상훈이 변호사와 급히 속삭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양육권은 물론 친권까지 박탈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사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이 수진의 손을 살짝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업무 방해와 공갈 협박 혐의로 상훈과 미주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모함이라고. 상훈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미주도 공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오빠 살려줘요. 미주가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형사들이 두 사람을 법정에서 끌어냈습니다. 최말자가 아들이 체포되자 바닥에 드러누워 통곡했습니다. 우리 상훈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다가 수진의 다리를 잡으며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며느리야, 우리 상훈이 한 번만 살려달라. 수진이 시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법대로 했을 뿐입니다. 수진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남남이니 건드리지 마세요. 수진이 일가라고 돌아섰습니다. 최말자가 바닥에서 오열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온 수진은 기다리고 있던 지민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엄마. 지민이 수진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모녀가 서로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이 두 사람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밝은 햇살이 세 사람을 비춰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수진이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박상훈은 감옥에 수감되고 내연녀 최미주도 공범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시댁 아파트는 상훈의 빚과 위자료 변제를 위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헐값에 처분되어 최말자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최말자가 짐을 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하루아침에 집도 없어지고 신우이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최말자는 찜질방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최말자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이수진의 반찬 가게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가게는 영업 정지가 해제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말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더러워진 옷차림에 헝클어진 머리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사장 시엄이다. 밥 좀 달라.
최말자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직원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최말자가 진열된 반찬을 손으로 집어먹으려 했습니다. 배고프다. 며느리가 시엄이 굶기면 되냐? 최말자가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손님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진이 카운터에서 나와 최말자를 마주봤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뭐? 시어미한테 경찰을 불러? 영업 방해하는 노숙자를 신고하는 겁니다. 수진이 휴대폰으로 112를 눌렀습니다. 최말자의 얼굴이 당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곧 경찰관들이 출동했습니다. 수진이 경찰관에게 설명했습니다. 영업 방해를 하고 음식을 훔쳐 먹으려 했습니다. 할머니, 같이 가시죠. 경찰관이 최말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최말자가 발버둥치며 저항했습니다. 나는 여기 사장 시엄이야. 시엄이라고. 그런 관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지면서도 최말자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수진이 최말자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마지막 남은 연민조차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히 끝난 것이었습니다. 수진의 가게는 누명을 벗고 정직한 엄마가 만드는 반찬으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언론에서 진실이 밝혀진 후 오히려 동정 여론이 일었습니다. 프랜차이즈화의 성공에 전국에 지점을 열었습니다.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서 수진은 잡지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슈퍼맘이라는 타이틀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친정엄마의 치매 증세가 호전되었습니다. 수진이 정성껏 간병하고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한 덕분이었습니다. 엄마와 지민이 가게 정원에서 꽃을 심으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이 꽃 예뻐요. 지민이 코스모스 씨앗을 심으며 말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심은 꽃이 제일 예쁘겠네. 그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수진이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강도윤이 수진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가게 정원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습니다. 수진아, 나와 결혼해 줄래? 도윤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당연하지. 우리 셋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지민이 박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도윤 아저씨랑 결혼해요. 친정엄마도 환하게 웃으며 축복을 보냈습니다. 우리 수진이 이제 진짜 행복해지는구나. 수진이 도윤의 반지를 받아들였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네 사람을 감쌌습니다. 한편 교도소 독방에서 상우는 차가운 주먹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 나온 수진의 성공 소식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저렇게 만들어준 건데. 상훈이 혼잣말하며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습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남은 형량을 채워야 했습니다. 수진의 집 식탁에는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지민, 친정엄마 도윤이 함께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엄마가 만든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지민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장 맛있는 밥상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자막과 함께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수진은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수진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편의점 음식이 올라간 제사상에서 시작된 작은 반항이 결국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수진이 그랬듯이 말이죠. 남편과 시댁의 억압에서 벗어나 당당한 사업가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용기를 낼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일궈낸 것에서 나온다는 걸 수진의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지민과 친정엄마 그리고 도윤과 함께 만든 따뜻한 밥상이야말로 그녀가 얻은 가장 큰 보상이었죠.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수진처럼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